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주입니다. 넷마블이 어제 장 마감 후에 2분기 실적 발표를 하면서 장 초반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영업이익 기준 162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0% 감소했다고 하니까 충분한 급락 사유가 된 것 같은데요. 그런데 한편으로 본다면 실적 발표와 동시에 최악의 구간을 통과하면서 오히려 3분기 실적을 향한 그런 우상향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입니다. 일주일 전쯤에 넷마블 목표가 30만원을 주제로 방송을 진행했었는데 30만원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물론 이제 실적의 최고 절정기가 내년이 되죠. 2022년인데 2022년 연말을 기준으로 충분히 30만원까지는 목표가가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그래서 현 시점 지금 이제 주가가 121선까지 붕괴되면서 마이너스 6천원 정도까지 빠졌었는데 2분기 실적 발표와 동시에 최악의 구간이었고, 또 매수 입장에서 3분기 실적 향해서 본다면 시세였던 거 출발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서 최적의 타임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분봉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어제 종가 대비해서 이제 그 장초와 동시효과서부터 이제 그 갭 하락과 함께 하락세를 보이다가 9시 한 20분 정도에 마이너스 한 6,000원, 6,500원 정도까지 빠지면서 거래가 많이 텄죠. 하여튼 그 매도의 극점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입니다. 오늘 사실 그 13만원을 깰 가능성은 상당히 희박하다고 본다면, 자, 지금 현재 9시 한 50분 정도로 통과하고 있는데 이 정도 상황, 마이너스 한 5,000원 정도라면 상당히 매력적인 그런 가격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봉 차트를 볼 때 분봉이 됐든 일봉이 됐든 주봉이 됐든 월봉 혹은 이제 연봉이 됐든 메커니즘 다 동일해요. 이게 만약에 일봉이라 하더라도 혹은 주봉이라 하더라도 3분기 이후서부터 실적 모멘텀이 이제 강화된다면 충분히 우리가 매수 타이밍 시점으로 활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보시는 화면은 이제 넷마블 월봉 차트가 되겠습니다. 2018년도 12월서부터 현재까지 월봉 차트가 되겠는데,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 결국은 이제 실적에 수렴할 수밖에 없죠. 2018년도 이제 12월 결산법이니까 2018년 12월 달에 영업이익이 2,417억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2019년도에 영업이익이 2,027억이니까 대략 한 400억 정도 실적이 감소를 보였죠. 한 20% 가까이 실적세가 이제 감소가 되면서 주가가 14만원대에서 이제 그 10만원이 살짝 깨집니다. 주가가 하락하는 이유가 충분하죠. 영업이익이 한 20% 정도 감소하기 때문에 그렇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대략적으로 이제 9만원대에서 2020년 9월에 20만 4,500까지 급등했었는데, 당시 이제 영업이익이 2019년도 2,027억에서 2020년 2,720억,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한 30% 좀 넘게 30한 3% 정도 되나요? 영업이익이 33% 증가하니까 주가가 또 좀 많이 오릅니다. 9만원대에서 20만원까지 또 급등세를 보였고, 자, 그리고 이제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증권사마다 이제 그 예상치, 전망치가 좀 차이는 있겠으나 대체적으로 한 2,500억 정도 예상하는 것 같아요. 2,000억 초반 얘기하는 데도 있고 혹은 3,000억까지 얘기하는 데도 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하반기가 들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한 2,400억에서 한 2,500억 정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어렵지는 않죠. 이제 몇 개월, 올해도 이제 몇 개월이 안 남았으니까. 2020년 2,720억에서 2,720억 당시 최고가가 이제 20만 4,500원이었고요. 2,720억에서 2,500억, 대략 한 200억 넘게 영업이익이 주니까 이게 이제 그 13만원대까지, 박스 하단부가 대략 한 13만원대가 되겠죠. 13만원까지 주가가 또 빠진 결정적인 원인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울러서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어제 2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장 끝나고 발표했기 때문에 지금 장 초반에 이제 그 반영되는 과정이라고 봐야 되겠죠. 실망 매물이라든가 혹은 주가가 더 하락할 것 같은 경계성 매물, 이런 것들이 겹쳐지면서 거의 그 분봉 차트 보니까 투매 양상으로까지 벌어지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2011년도 오늘 시점이 2011년도 최악이라면 그 이후서부터는 이제 그 3분기 실적이 반영되면서 3분기 이후 주가, 그러니까 3분기 이후서부터 내년까지 주가의 어떤 거 출발점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요, 좋아지는 기업들, 그동안 별로였는데 안 좋아지는 기업들을 보면은 실적 발표, 그러니까 실적이 이제 안 좋았을 때 발표와 함께 바닥을 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3분기서부터 모멘텀이 또 많이 몰려 있죠. 자, 2분기 최악이 오늘 상당 부분 반영이 되고 있는 13만원 초반에서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잠시 후에 보도록 하겠지만 내년도 이제 영업이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보기에는 4천억 이상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4천억. 4천억은 저는 보면 무조건이라는 표현은 참 쓰면 원래는 안 되는데 4천억은 이제 무조건 넘어설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이번에 스피넥스를 인수했는데 스피넥스가 보통 1년에 영업이 대략적으로 한 1,500억 가까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스피넥스를 빼더라도 사실 영업이익이 4천억 정도를 예상을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4천억 돌파 가능성 굉장히 높다고 봐야 될게요. 그렇다면 한 5천억 정도까지도 우리가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냐. 스피넥스를 제외하더라도 4천억입니다. 4천억. 자, 그렇다면 주가는 당연히 시장 자체가 이제 크게 훼손만 안 된다면 앞전 거죠. 20만 원 돌파하겠고 20만 원이 또 최고점이자 역사적 최고점이 됩니다. 20만 원 돌파해서 역사고점 돌파 위에 50% 정도 50% 올라가 봐야 이제 30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30만 원까지 우리가 충분히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예상 목표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한 일주일 전에도 넷마블 목표가 30만 원 제시했더니 댓글에 이제 그런 글들 달려있어요. 너무 좀 황당하고 너무 과장된 거 아니야 그러는데 사실 뭐 과장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요. 그냥 저는 그래 나름대로 제 기준으로 논리를 말씀드린 거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5만 원 갈지 뭐 30만 원 갈지 혹은 40만 원 갈 수도 있죠. 보통 역사 고점을 돌파하게 되면 그 돌파 프리미엄이 적용되거든요. 일반적으로 이제 100% 올라가는 게 일반적입니다. 20만 원 돌파하면 40만 원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저희 오늘 회원들께도 문자를 이제 보내드렸거든요. 넷마블에 대해서 오늘 오늘 좀 일찍 나갔습니다. 8시 10분에 이제 문자가 나왔는데 목표까지 30만원 제시해드리고 거의 뭐 신의 한 수, 결정적인 모멘텀이 역시 스피넥스 인수라고 이제 보는 거죠. 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제 넷마블 7월 1일서부터 이제 현재까지 증권사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작성자라는데 아래는 이제 작성자는 지우고 거기다 영업이익, 즉 각 증권사에서 제시하는 영업이익 2022년입니다. 내년도. 올해는 이제 앞서 얘기한 대로 대략 한 2,400억에서 한 많으면 2,500 정도가 예상이 되고요. 지금 이제 하반기에 접어들었으니까 올해도 물론 이제 하반기 실적이 반영되어 있지만 내년도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내년도 실적에 의해서 주가가 결정이 된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8월 4일자 삼성증권에서는 이제 4,240억을 제시했습니다. 이번에 8월 4일자 보고서는 8월 2일날 이제 스피넥스를 인수했기 때문에 포함된 내용이죠. 물론 이제 영업이익은 이제 스피넥스 부분은 포함이 안 된 겁니다. 이게 뭐 제목이 고성장 소셜 카지노 확보로 글로벌 시너지 기대. 지금 스피넥스 인수를 통해서 넷마블의 일부 장점이기도 하지만 사실 단점이죠. 디스카운트 요인 중에 하나인데 사실 게임사 중에서는 굉장히 안정지향적이었어요. 원래 성장들은 좀 공격적이죠. 특히 이제 M&A를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떨어졌어요. 코웨이 같은 거. 코웨이를 인수했다는 것은 굉장히 이제 경영을 안전빵으로 이제 갖고 가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제가 참 그런 부분 좀 안타까웠던 것 같은데 이번에 하여튼 스피넥스를 2조 5천억이죠. 지금 국내 게임 어떤 역사상 최대 금액이라고 하거든요. 그거로 인해서 우리가 저성장에 따른 어떤 넷마블의 디스카운트 요인이 상당히 해소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아래 삼성증권은 동일하고 NH증권은 이제 실적이 안 나온 것 같아요. 하나투자증권 보니까 2022년도 예상 영업이익을 전망치를 4,230억 제시했고, 한국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이제 5,200억을 보더라고. 이때는 이제 스피넥스 인수 전이죠. 자, DB증권 같은 경우 이제 4,170억, IBK증권이 5,010억, 메리츠증권은 또 한술 더 떠서 5,600억, 2022년도 영업이익을 5,600억을 제시하고, NH증권이 3,580억, 3,800억, 6,100억, 신한증권이 7월 1일자니까 뭐 한 달 정도 오차이긴 하지만 하여튼 신한증권에서는 특히 하반기 이후서부터 지금 이제 제가 7월 1일자서부터 캡처를 잡았냐면 뭐 상반기는 좀 별볼일 없었는데 하반기 이후서부터 굉장히 좋아지는 거죠. 신작이 많이 몰려 있고 그렇죠. 신작이 이제 많이 몰려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제2의 나라라는 게 지금 굉장히 히트를 치고 있는데 이게 3분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실적이 또 반영이 됩니다. 거기 플러스 스피넥스 인수 관련해서 주가가 이슈가 된다면 뭐 충분히 20만 원 이상은 봐야 돼요. 이번에. 만약에 실적대로 간다면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자, 최근 보고서가 이제 삼성증권 보고서인데 이거는 전에 이제 8월 4일자 제가 소개를 해드렸던 내용입니다. 뭐 간략하게 스피넥스 인수 관련된 것만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보고서 제목이 고성장 소셜 카지노 확보로 글로벌 시너지가 기대가 된다 그런 내용이죠. 2조 5천억이니까 앞서 말씀드려도 이제 국내 게임 업계 사상 최대 규모의 어떤 그 M&A 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이제 보시면 스피넥스가 등장하고 스피넥스 게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레오나르도 인터랙티브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본래 게임이 있는데 쉽게 정리를 해드리면 레오나르도 인터랙티브가 스피넥스 게임의 지분을 100% 갖고 있고 스피넥스 게임이 또 본래 게임 지분을 100%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좀 교통 정리가 좀 되시겠죠. 자, 인수금 80%를 지급하고 단합은 20%는 향후 4년에 걸쳐 지급 예정이다라고 했는데 어제 그리고 또 카카오 게임즈를 600만 주를 매도를 했어요. 이제 넷마블 에서. 그러면서 4천억을 또 확보를 했으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자금 부담은 덜하고 보통 이제 그 M&A를 하면 대규모 M&A를 하게 되면 이제 그 자금 리스크가 있다고 보는데 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넷마블 같은 경우는 보유 유가증권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이제 그 여기 아래 보시면 스피넥스 게임 고속 성장의 주목. 스피넥스는 이제 베이징 소재 소셜 카지노 개발사 볼렛 게임즈의 지분을 이제 100% 보유하고 있고, 이 볼렛 게임즈가 뭐냐면 매출의 40%를 이제 그 마케팅에 재투자되니까 굉장히 공격적인 경영하고요. 작년 기준으로 2020년 기준으로 단기 수익이 1,100억이니까 영업이익이 안 나는데 단기 수익이 1,100억이니까 영업이익이 대략적으로 한 1,500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스피넥스 부분을 빼고 내년도 넷마블의 영업이익이 4천억이라면 거기에 플러스 이제 스피넥스 부분을 감안하면 5,500억이죠. 자, 올해 영업이익이 2,500억이라 진짜 2,500억에서 5천억이라면 잘만 시장하고 이제 잘만 어떤 시장 흐름과 잘만 엮인다면 뭐 주가 자체는 이제 콘던 점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우하단에 보시면 이제 그 삼성증권의 올해 실적 전망치가 되겠는데, 자, 흐름을 보도록 하죠. 앞서 월봉상 지금 말씀드렸는데, 일단 2019년도 2,020억에서 2020년 2,700억이니까 주가가 9만원대에서 20만원까지 급등했고, 그리고 2,700억에서 올해 예상 영업이 2,400억, 500억 되니까 주가가 빠지죠. 13만원대까지 빠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내년도 예상 영업이익을 지금 이제 삼성증권에서 3,780억을 예상하고 있거든요. 거의 뭐 4천억 정도 수준이죠. 이 정도라면 사실 그 20만 원은 무조건 넘어가야 되겠죠. 20만 원. 25만 원을 가겠어요. 30만 원을 가겠어요. 의미가 없어요. 거기 이제 뭐 스피넥스가 이제 개입이 되면서 30만 원까지도 충분히 우리가 그냥 상식 논리로 충분히 예상이 가능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 어떤 그 제 기준이지만 뭐 저 정도 실력이라면 글쎄요 뭐 어떤 그 주관적인 요소가 있겠지만 적당하게 주식을 뭐 한 10년 정도 이상 한 분이라면 정상적인 논리에 의해서 하면은 뭐 충분히 그 추론 가능한 주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기 시세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제가 14만 원대에서도 적극적으로 사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물론 이제 그때 안 하고 지금 이제 13만 원 초반에서 많이 사십시오 했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좀 아쉽긴 하지만 제가 그 능력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뭐 물론 이제 추천하고 바로 오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조정받고 올라오는 경우가 있는데 하여튼 그 주가에 대한 큰 믿음은 결국은 실적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그 환경을 보면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고 제가 또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지금 그 9시 때 방송하는데 지금 장 초반에 넷마블이 너무 많이 빠지니까 뭐 여러분께 특히 이제 그 많이 보유하고 계신 분 혹은 이제 매수를 하려고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조금 도움이 되고자 아침 일찍 방송을 진행하는 겁니다. 자, 작년 2020년 9월 달에 9월 7일 날 20만 4,500원. 저희가 20만 원대에서 전량 매도를 했습니다. 이거 매도를 굉장히 잘했어요. 작년에 이제 6월 달에 저희가 이제 9만 한 5천 원 정도, 9만 원대 중반 후반에서 저희가 주력주 그때도 비중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때 이제 저희가 이제 주력주에 편입 이후에 한 2개월 한 반 정도 2개월 반 만에 10만 원까지 급등세를 보였거든요. 또 이제 성장주들이 조정받을 땐 굉장히 지루하죠. 또 많이 빠지고 그러는데 한 번 오르게 되면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갑니다. 지금 이제 일봉상 보니까 어때요? 지금 이제 캡처 잡은 시간이 대략 한 9시 반 정도에 이제 캡처를 잡은 것 같아요. 마이너스 6천원이었어요. 13만 500원. 그러니까 13만 원 좀 위협받는 시기인데 지금 그 121선이 경기선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물론 이제 그 120선이 살짝 깨졌던 거는 있는데 이제 오늘 종가에는 최소한 121선 정도는 121선 정도는 돌려놓지 않을까. 오전에 이제 실망성 뭐 투매까지 이어졌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기대감이라든가 희망 이런 것들이 작용하면서 물론 그 시장 자체가 부러져 크게 이제 훼손이 되면 안 되겠죠.
시장이 지금 정도 기조만 유지가 된다면 오후에는 뭐 충분히 돌릴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가를 우리가 최고 상투에 팔기는 의외로 쉬워요, 사실. 거래량 크게 터질 때 팔면 거의 뭐 80% 정도 만다 봐야 되는데, 주가를 최저점에 사는 게 쉽지가 않은데, 최저점에 살 때가 언제냐면은 이렇게 주가가 이제 과도하게 빠졌을 때죠. 그러니까 우리가 매수의 극점에서 주식을 매도를 하는 거고, 매도의 극점에서 매수를 하는 겁니다. 그게 또 그 세력들의 일반적인 매매 패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 그 현대투자 VIP 회원모집 관련해서 자세하게 안내가 되어 있으니까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 예전에도 지금은 제가 시간이 좀 바빠고 자세히 설명 못 드리겠고, 예전 내용을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여튼 그 입금하시고 전화번호로 입금자 성명을 보내주시면 제가 인사 말씀과 함께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은 시간도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